앞으로 우주를 가거나 뭐 중간에 이제 달을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달 기지를 짓겠다라는 거고, 우주 데이터 센터의 많은 부분은 달에서 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로봇이 가가지고 거기서 위성을 만드는 거고, 위성을 거기서 쏴서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겠다라는 꿈과 같은 얘기인 거죠, 사실은. 브레이크 인 포인트를 넘어섰다는 건 이제 손익 계산이 넘어서가지고 지금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타링크가 지금 떼돈을 벌어주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도 더욱더 큰 돈을 벌어줄 건데요. 스타링크 사업만을 위해서도 상장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계속 띄우면 되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저렴하게 띄울 수 있는 데는 지금 없고, 겨우 지금 블루 오리진이 제 베조스가 만들었던 것이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실험에서 통과했을 정도고, 스페이스 X의 팔콘 9처럼 일주일에 2번씩 띄우지는 못하고 있는 거고, 팔콘 9을 일주일에 2번 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타쉽을 일주일에 2번 또는 일주일에 매일매일 하나씩 올리겠다라는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상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스페이스X IPO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를 상장시키려고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 벌기 위해서겠죠. 돈 벌기 위해서라는 건 뭡니까?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자금 순환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는 거고, 그것은 자기 투자가 은행의 대출로만 안 될 때 우리가 상장을 통해서 이 주주들의 투자금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펼친다든지 기존 사업을 확장할 때 쓰는 것처럼, 앞으로 우주를 가거나 뭐 중간에 이제 달을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달 기지를 짓겠다라는 거고, 지금 또 우주 데이터 센터의 많은 부분은 달에서 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다 공상과학 같은 얘기예요. 로봇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 위성을 만드는 거고, 위성을 거기서 쏴서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겠다라는 꿈과 같은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이 필요한 거고, 이거를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돈을 끌어들이겠다는 차원에서 상장을 목표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거든요. 벌써 브레이크 인 포인트를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브레이크 인 포인트를 넘어섰다는 건 이제 손익 계산이 넘어서가지고 지금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돈을 벌어주고 있습니까? 스타링크가 지금 떼돈을 벌어주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도 더욱더 큰 돈을 벌어줄 건데요. 스타링크 사업만을 위해서도 상장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계속 띄우면 되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저렴하게 띄울 수 있는 데는 지금 없고, 겨우 지금 블루 오리진이 제 베조스가 만들었던 것이 이제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실험에서 통과했을 정도고, 지금 이렇게 스페이스 X의 팔콘 9처럼 일주일에 2번씩 띄우지는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띄우고는 있지만 정말 비싼 고비용으로 띄우고 있는 거고, 어차피 같은 시장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데 띄운다는 것은 좀 더 이 속도를 내겠다라는 거고, 즉 이 팔콘 9을 일주일에 2번 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타쉽을 일주일에 2번 또는 더 많아서 일주일에 매일매일 하나씩 올리겠다라는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상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스페이스X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또 많지만,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좀 설명해 주시면 쉽게 어떨까요? 그래도 요즘 많이 관심이 있어서 우주 경제 네. 이런 데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결국은 이제 지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원, 특히 지구에서 화석 연료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인류가 계속해서 문명이 발전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번에 테라페 때도 그 얘기를 했죠, 일론 머스크가. 태양이 줄 수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10분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지구에서 태양이 주는 에너지마저도 우리는 10분 활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주에서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우주의 다른 곳에서 있는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주 경제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이자 도구가 스페이스X가 만들고 있는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이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페이로드라고 하죠. 영어로 페이로드라는 것은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이 페이로드가 작으면 올릴 수 있는 기계가 작은 거잖아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이 스타쉽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큰 기계들도 올릴 수가 있는 거고, 이걸 위해서 중간 지점으로 원래는 다른 자기가 이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화성으로 가는 목표를 방해하는, 정신을 분산시키는, 계획을 지연시키는 계획이라고 대단히 평가절하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요즘 계획을 바꿨죠. 달로 갔다 가겠다. 달에 가야 비용을 더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중국하고의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에, 정부의 압력이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건 뭐 루머니까요. 여하튼 이제 달을 통해서 이걸 확장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스페이스X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었다는 것. 지금까지 로켓은 일회용 로켓이었어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였죠. 대단히 유명한 것이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유럽연합에서 갖고 있는 나사와 같은 기구에 있는 수석 과학자가 토론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로켓은 재사용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유명한 대답을 해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저희는 돈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R&D 차원에서 연구소 집단은 돈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재사용 가능 로켓보다는 어떻게 큰 물건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즈니스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 있어야 더욱더 많이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띄울 때 비용을 저렴시키면은 여기에서 올릴 수 있는 물건들, 위성들의 가격도 내려가는 거잖아요. 발사 비용이 하나당 발사 비용이 어차피 n분의 1로 할 텐데 저렴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주에 훨씬 더 많은 위성을 띄울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경제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피션시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동일한 아웃풋을 어떻게 더 좋은 비용으로 낸다라면은 시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비용을 낮춰야 된다는 거고, 그걸 스페이스X가 했다라는 거고, 궁극에서 팔콘 9이 하고 있었던 거고, 팔콘 9의 가장 큰 문제점은 페이로드가 작다라는 것. 이 페이로드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헤비 부스터를 갖고 있는 스타쉽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고, 스타쉽은 아직까지는 R&D지만 목표를 하고 있는 건 올해 안에 이것을 상용화하겠다라는 거고, 이 상용화와 시점과 함께 상장을 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 스페이스X가 뭘 잘하냐면 재사용 가능한 걸 통해서 우주로 가는 로켓만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개발 비용을 돈을 벌어서 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스타링크라는 겁니다.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건 고궤도 위성이었습니다. 고궤도 위성이라는 것은 한번 땅에서 전파를 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레이턴시라고 하죠. 지연 시간이 매우 길어지면, 제가 예를 들자면 여기에 예를 들면 이거를 우리가 군사 위성으로 쓴다 그러면은 고궤도 위성의 단점이 뭡니까? 저기에 예를 들면 100m 앞에 탱크가 있어요. 있다라고 이것이 위성으로 쏴가지고 저 뒤에 있는 남해 쪽에 있는 경상남도에 있거나 전라남도에 있는 군사기지에 알려줘요. 저쪽 위에 임진강 위에 탱크가 하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했어. 그럼 저기다가 대포를 하나 쏘도록 하세요라고 명령을 때려주면 그 사이에 얘가 이동해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연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저궤도 위성을 사면 레이턴시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G 통신을 하듯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게 탱크가 발견돼서 바로 전달해주면 바로 공격 명령이 나오면 그 사이에 탱크가 움직여봤자 10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움직일 걸 또 추론해서 미사일을 쏘게 될 거니까 충분히 타격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레이턴시를 줄이는 것이 저궤도 위성이라는 거고, 레이턴시를 줄여야만 우리가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모바일 인터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을 한다니, 문제는 뭐냐면 저궤도 위성은, 고궤도 위성은 멀리서 보니까 여러분, 제가 커버리지 땅이 넓잖아요. 여러분 높은 데 가서 보면 멀리 보이잖아요. 낮은 데 가서 보면은 앞에만 보이잖아요. 자, 그건 저궤도 위성도 마찬가지예요. 커버리지가 매우 작아요. 고궤도 위성은 정말 몇 개만 띄워놓으면 지구를 커버할 수 있어요. 정말 높은데 올라가면 지구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한 두세 개만 오면 지구의 전역을 다 커버할 수가 있겠죠. 저궤도 위성은 내려오니까 그냥 서울, 예를 들면은 한 지역밖에 못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를 촘촘히 띄워놔야 서울을 다 커버하고 지구를 커버하겠죠. 그래서 무진장 많이 띄우는 거고, 지금 약 7,000개에서 8,000개 정도 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저궤도 위성을 100만 개까지 띄워 올리겠다. 목표가 100만 개예요. 그래야 우주 데이터 센터가 작동합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도 저궤도예요. 우리가 그거를 주로 MPU에 쓴다라는 거는 우리가 AI에게 물어보면 AI가 답변해 줄 때 위성에서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궤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궤도에서 지금 100만 개를 띄우겠다는 거고, 100만 개를 띄우면 지금 8,000개를 띄우는데도 지금 팔콘 9이 일주일에 2번 띄우는데 그중에 한 번은 이걸로 띄웠는데, 100만 개 띄웠으면 이 슈퍼 헤비 부스터를 가지고 있는 스타쉽이 매일매일 올라가도 다 안 되기 때문에 우주에서 달에서도 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스페이스 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스페이스 X와 XAI의 합병, 그리고 최종적으로 테슬라와의 합병설이 좀 돌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우선은 보시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XAI, 즉 XAI는 두 가지 기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 이제 과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었고, 이 회사의 이름이 X.com으로 바뀌었고, 또 2023년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에 대응하기 위해서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을 만들었죠. 그것이 X.AI. 이것이 X.AI가 X.com을,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가 됐고, 올해 1월에 발표를 했죠. 스페이스 X가 다시 X.AI를 인수하는 것으로. X.AI는 대단히 큰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콜로서스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크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AI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당연하게 테슬라하고의 어떤 합병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vertical integration, 즉 산업의 전환계에서 수직 통합을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야만 원하는 산업을 빠른 속도로 대중시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거에서부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주에서 이것을 띄울 수 있는 로켓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스타링크를 가지고 계속해서 통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벌고 여기에 들어갈 플랫폼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XAI라든지 X닷컴을 가지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연결돼서 옵티머스라든지 로보택시가 작동될 수 있는 것 다 모든 것이 수직 통합돼서 작동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하나의 회사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가장 여기에서 우려할 수 있는 것은 뭐 상장에서의 노하우 어떻게 테슬라를 뭐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인수해야 되냐 합병해야 되냐 테슬라가 스페이스X를 갖다가 M&A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뭐 논쟁들이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정부의 허가죠. 여기에서 정부의 허가는 미국 정부의 허가만이 아니라 유럽 정부의 허가도 있어야 됩니다. 유럽연합에. 그러니까 각국에 있는 정부들이 이거를 허가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야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야 합병하는 것이 좋죠. 뭐 희석화되겠다. 그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입장에서야 좋을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큰 기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리튬 정제소도 한다 그러더니 반도체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드는 애들이 자동차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더니 거기 들어가는 칩도 만든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걸 타기 위해는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도 만든다 그러고 거기다 위성까지 만들고 달나라까지 가고 달나라에서 광물도 막 운반하고 달나라 공장도 막 로봇으로 돌리고 이런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미국 정부가 또는 유럽연합이 허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컨선이고요. 그러니까 우려 사항이고요.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제가 이거를 해야 될지는 전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동성이죠. 이게 뭐냐면 자본시장의 유동성인데요.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것이 올해 상장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 스페이스X잖아요. 상장하면서 뭐 1조 달러가 넘어버리잖아요. 말이 1조 달러지 여러분.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게 오픈 AI가 있고 지금 서로 먼저 상장하려고 하는 것이 오픈 AI하고 엔스로픽이에요. 엔스로픽도 아마 1조 달러 갈 거예요. 오픈 AI는 당연히 1조 달러 넘을 겁니다. 그럼 1조 달러 넘는 기업이 3개가 지금 올해 안에 상장되면 아무리 자본시장에 돈이 넘쳐나도 이 돈을 다 댈 수 있을까요? 즉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스페이스X 사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테슬라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을 텐데 아니 스페이스X 살려면 코인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픈 AI나 엔스트로픽 주식 살려면 이더리움은 싹 다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 나 엔비디아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알파벳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즉 이 주식을 원래 있었던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올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식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팔아야 스페이스X 살 수 있고 엔스로픽이나 오픈AI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기업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 전망도 되게 밝은. 자, 이랬을 때 과연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이 정도로 넘쳐나지가 않는다라면 반드시 아까 말했던 어떤 걸 팔아야 한다라면 그 팔아야 될 대상들의 주가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 이러한 부분에서 아마 테슬라 주주들은 테슬라를 갈아탈 거다. 이번에 뭐 일론 머스크가 발표했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뭐 테슬라 주주들은 스페이스X 주주를 스페이스X에 상장했을 경우에 좀 더 쉽게 기본적으로 더 몇 개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결정해 주면 저도 좋겠어요. 저기도 좋겠는데 저 살 돈 없거든요. 그럼 저 고민이죠. 저부터도. 그렇죠. 테슬라 팔고 사? 뭘까? 이게 왜 고민한? 제가 예를 들면 그냥 단순 가정을 할게요. 테슬라 주식이 100개 있다고 치죠. 그럼 스페이스X 주주를 100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뭐 흔히 말하는 동전 주식이라서 5달러씩 하면 제가 한 달 가난하게 살더라도 스페이스X 주주 사죠. 근데 테슬라보다 더 비싸네. 더 비싼 걸 갖다가 나보러 100개 사래요. 또 겨우 돈 모아가지고 100개 샀는데 테슬라 지금까지 막 노력해가지고 몇 년 걸려서 언제 또 사요 그거를.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6개월 줄 테니까 뭐 할부하세요 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지금 기술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실제 구현이 가능한가요? 데이터 센터를 구현함에 있어서 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태양광을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다. 태양열을.
에너지 비용이 거의 제로로 수렴한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거죠. 특히 여러분 학습할 때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운영할 때, 즉 인퍼런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변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인허가 문제예요.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더욱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를 지구 땅에다 쳐서 예를 들면은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는 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야 돼. 싹 다. 농경지 다 없애고. 이 정책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다 핵발전소를 짓겠다. 안전 SMR 안전하듯이다면서요. 저 동의해요. 저 핵발전소 저 동의하는 사람이거든요. 직자라는 거예요. 잠실 야구장 빼고 오래됐으니까 저 외부에다 지어주고 경기도에다가 거기다가 SMR 집어넣고 용산 기지에 무슨 국제 금융센터예요. SMR 기지 짓고 목동 야구장 죄송하지만 저쪽 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로 보내고 거기다가 SMR 지면 되잖아요. 네. 이 정책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은 바로 그냥 다 반대하죠. 다 반대하고 데모하고 아파트값 집폭락한다. 우리 애들 초등학교 옆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얘기냐. 소송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왜 전남이나 경남에서는 동의할 거라 보세요? 인구가 적다고?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금지시키자는 법안 발의하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주로 가면 아무도 반대 안 하니 우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문제, 우주인데 가장 기술적 문제는 냉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우주가 마이너스 270도, 뭐 200m다 해가지고 바로 얼어버리니까 열도 안 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주는 진공 상태예요. 진공 상태는 열이 전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뭐 바람을 불어서라든지 물로라든지 이렇게 냉각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라디에이터를 되게 크게 만드는 발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운동을 하고 나시면 이게 적외선 카메라를 찍어보면 사람의 물건이 육체가 더욱더 빨개져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예를 들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대단히 남성적인 표현, 우통 까고 앉아 있으면 빨리 열이 식거든요. 즉 표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즉 공기하고 마주치는 표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여기 자체에서 열을 발산시킵니다. 이 효과를 이제 방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할 수 있는 도구를 갖다가 라지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방열판을 엄청 크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앞면은 태양광을 받고 뒷면은 발열할 수 있는 라지에이터를 그 정도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대단히 크게 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 먼지 날라와서 부닥쳐서 깨질 수도 있고 고장도 잦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을 겁니다만 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열, 즉 라지에이터 부분을 대형으로 질 수만 있다라면 우주 데이터 센터는 뭐 발사 비용을 얘기하시는데, 발사 비용은 우선은 스타쉽을 통해서 발사 비용을 더 한 번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구에서 만드는 데이터 센터는 더 비싸질 거예요. 이 에너지 부분도 제한이 되는 거고요. 중국같이 풍부한 에너지원을 갖고 있지 않는 곳이라든지 중국같이 사막이 넘쳐나서 지금 내몽고에다가 때려짓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아무도 안 사는 지역이니까. 근데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남 전북에 다 저기 경상도에 다 저여되는 이건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저항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막만 있는 나라에서는 질 수 있겠지만 또 이 실용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우주에서의 데이터 센터의 가격 경쟁력은 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머스크는 우주로 이제 가면 판이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젠슨 황도 이제 우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젠슨 황도 이번 GTC 행사에서 우리도 우주 데이터 센터 짓는다. 이건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여러분 젠슨 황이 올해 CES 2016 1월달 행사에서 Inference First Economics라는 단어를 썼어요. Inference First Economics. 인퍼런스가 가장 중요한 경제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다. 인퍼런스라는 건 뭐냐면 AI 소비예요. 지금까지는 AI 학습이 중요했다라면 AI 소비가 지금 챗GPT도 9억 명이니까요. 이게 10억 명, 20억 명 되고 클로드 쓰는 기업이 전 세계 막 60%, 70% 되고 나중에 100%까지 가고 제미나이 쓰는 사람들은 그냥 다 쓰고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인퍼런스 비용이. 지금 AI 경제가 풀지 못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디지털 경제는 한 개 생산 비용이 0으로 수렴했어요. 한 개 생산 비용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MS 오피스 만들 때 처음엔 엄청나게 돈이 들지만 이거를 10,000명이 쓰나 10만 명이 쓰나 100만 명이 쓰나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CD로도 굽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파일 복사해서 주면 되잖아요. 다운로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고객이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늘지가 않아요.
이것이 소프트웨어 기업, 디지털 기업들이 떼돈을 버는 이유거든요. 한계 생산 비용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 계속해서 평균 비용이 생산 비용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가격은 정해져 있다 보니 정말 이 폭이 점점 커져서 다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AI는 고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계 생산 비용이 줄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토큰, 예를 들면 요즘 인퍼런스 비용 줘서 베라 루빈 같은 경우에는 토큰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해결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라 루빈은 토큰 하나의 비용이 블랙엘 대비 10분의 1로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어서 지금 모델을 예를 들면은 챗GPT로 볼까요? 챗GPT 4.5 대비 챗GPT 5.4는 하나의 답변할 때 토큰의 양이 10배 이상 뛰었어요. 즉 AI 모델이 좋아질수록 한 번에 인퍼런스에 쓰는 토큰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질문할 때마다 비용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코스트 컨트롤이 성공하지 못하면은 AI 경제는 꽃을 필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극단적으로 인퍼런스 비용도 낮춰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우주로 가겠다라는 거고 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 이제 여러분 AI의 시대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전기의 시대랑 전 동일하다고 봐요. 지금 전기 쓰는 가구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 세계 모두가 전기 쓰실 거 아니에요. 전기 쓰는 양도 달라져요. 여러분 한국의 70년대 1인당 가구가 쓰는 전기량하고 지금 2026년 1인당 하우스홀드당 쓰는 전기량이 100배는 많았어요. 옛날에 냉장고 없었어요. 전기 들어와도 백열등 몇 개, 그 다음에 형광등 몇 개 밝혔어요. 전기 쓰죠. 요즘 여러분 도시가스도 없대고 인덕션 쓰시잖아요. 전기예요. 맞습니다. 에어컨 안 쓰세요? 에어컨 진짜 계속 쓰시잖아요. 여러분 미국인은 히터도 이제는 전기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전기로 바뀌는 거예요. 전 전기로 바뀌는 게 맞다고 봐요. 언젠가 한국도 여러분 저희 도시가스 저기가 아니라 전기로 난방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냉난방, 그 다음에 음식 조리 모든 것이 전기로 가는 시대로 갈 겁니다. 전기를 얼마나 더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AI도 이제 겨우 질문할 때 AI 쓰는 것에서 이제 오픈 클로 나오면서 내가 질문하지 않아도 지들이 그냥 저의 과제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시대로 이제야 들어간 거예요. 오픈 클로도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대단히 멀어요. AI 전기처럼 우리 집에서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제번스 역설처럼 더 많이 쓸 겁니다. 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인퍼런스의 양들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 이것 때문에 테슬라도 테라팹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로봇도 만들어야죠. 로봇도 곳곳에 있어야죠. 여러분들 로봇들 언젠가는 죽기 전에는 그래도 로봇 한 명씩은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임대를 하시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AI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